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주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재난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인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시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 및 올해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80만 경기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 향상을 사명을 하는 입법활동, 행정사무, 감사, 예산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가장 큰 현안은 뭐니 해도 코로나19 사태 조기 극복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절망에 빠진 도민들을 돕고 무너진 민생과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과 대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먼저 경기도민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보건복지위원회가 해온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례 재개정 등 입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건전한 집행부 견제와 감시활동으로 도민 복지 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꾸준히 일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대표적 입법활동으로는 경기도 아토피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경기도 영양평가 조례, 경기도 보건의료 인력 지원 조례,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등 민생과 직결된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우리의 시선이 닿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인데요. 이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보건복지위원회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인 예산안 심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들의 사무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2021년도 예산액은 28조 8,723억 원으로 이 중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8조 794억 원에 달합니다. 비율로는 경기도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극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나요? 네, 특히 코로나19 재난 극복과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해 경기도 의료원 운영 지원과 기능 보강을 중점 추진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재난 상황에서 더욱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전체 예산의 28%에 이르는 보건복지 예산이 집행 과정에서도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의 사무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다음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기도 보건 의료 분야의 대응 체제 및 준비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예,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 각 분야별 정책의 재정비와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 등 많은 과제들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 개발 등 코로나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변화가 시급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보건의료 정책의 비대면 컨택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고 정책 대안 개발과 제시 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위원장님께서는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시자 이 지역구 고향을 위해서도 왕성한 활동 중에 계시는데요.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과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름대로 이제 성과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도 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 조례 제정을 우선적으로 성과 중으로 꼽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 교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이 아닌 교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경기도 아토피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의미 있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아토피 질환 유병률에 대한 실태조사, 경기도 아토피 청식교육정보센터 운영과 사업 등 아토피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도의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경기도 교육청의 장애인 학부모 정보 이용 형평성 제고를 통한 교육복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양시 출신 경기도 의원으로 우리 고양시 주요 현안을 해결했던 사항은 원당중학교에 체육관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 체육관 시설을 마련한 시설비 26억 5천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공정률 80%에 임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민들이 늘 이용하는 어울림놀이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경기장에 인도 잔디가 훼손돼서 순수한 국비 10억 원을 제가 마련을 해서 지금 그 훼손된 잔디를 교체 중에 있고요. 또 원당 시장 원당 사거리에 교통량이 무척 혼잡하는데 원당역 사거리 지하 주차장 위에 미니 주차장을 건설해서 지금은 완공이 됐습니다. 그게 한 10억 정도, 도비 10억, 시비가 한 5천, 1억 5천 사업으로 지금은 쾌적한 주차장을 마련해서 모든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앞으로도 쭉 제가 공약했던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역구를 위한 위원장님의 왕성 활동에 고양 시민들이 아주 든든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더 감사하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코로나19 재난이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장 등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위한 특별한 복지 정책이 매우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고 도민 건강과 안전보호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복지정책 재정비와 공공의료 확충, 우리 사회 연대 강화 등 지속 가능한 경기도 만들기에 있는 힘을 보태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도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YBC 뉴스, 한시경제, 상경일보, 중앙신문, 시사일보, 대한투데이와 공동 진행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